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 연예가 파일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류 원조 드라마죠. 네. 대장금 2가 제작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10월쯤이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장금이 한 9년, 10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 방송이 네. 2003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다 시청률이 50%가 넘으면서 종영을 했었고 판권 수익만 해도 120억 원 정도 네. 됐거든요. 91개국에 수출이 됐었고 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수출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2탄, 제작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2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주질 않았어요. 모두가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데 네. 배우와 특히 이제 이영애 씨가 대장금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영애 씨의 출연 여부가 늘 성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건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작사 측이라든지 또 부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측이라든지 투자 쪽에서는 늘 긍정적이었습니다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올 초에 네. 그 MBC 이제 사장님이 직접 의지를 밝히면서 더 박차를 가하게 된 건데 특히 그 대장금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김영현 작가가 다른 드라마 파천왕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드라마를 끝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면서 대장금 2의 제작이 좀 희망적으로 지금 많이 열려서 네.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신호도 좀 나왔거든요. 네. 대장금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돼서 혼자서 아이를 당차게 키우는 여성으로서의 모습, 네.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36부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관건은 이영애 씨의 출연 여부입니다. 아,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모양이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적지 않을 듯 해요. 네.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0년대 그 후반, 네. 99년이죠. 그 무렵에 그 허준이 60%의 시청률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 드라마가 됐었는데 지난해 허준 2편에 해당하는 그런 드라마. 물론 그 대장금 2 같은 경우에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만 네. 허준은 같은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사람들이 바뀌었었거든요. 하지만 시청률은 예상 밖으로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 또한 적지가 않겠죠. 특히 네.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 내가 타이틀 롤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걸 짊어져야 되잖아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못됐을 때 모든 책임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일본에 지금은 혐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내 한류 시장이 많이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장금이 일본에서도 큰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거는 NHK에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10월에 방송 일단 가능할 걸로는 보여집니다만 이영애 씨 출연이 가장 큰 히트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대장금이 워낙 인기가 높아서 그럼요. 과연 이 편도 흥행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큽니다.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TV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그랬지만 예. 사실 연기자로서의 모습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게 아마 네. 2005, 6년도 그 무렵일 텐데 그때 이후로 연기자로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네. 거기다 또 다시 또 컴백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한류 스타라는 이름을 안겨줬던 대장금 2잖아요. 예. 이영애 씨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늘 10년간 나왔던 이야기는 이영애 씨 측에서 늘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김영현 작가가 이거를 쓰게 되는 그런 확정이 지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이영애 씨가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가미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탤런트 김현주 씨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네. 결혼이 화제가 됐다고요? 참 그 연예인들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좀 고달픈 것 같아요. 일반인 네. 같으면은 내가 10번을 연애를 하든 10번을 결혼하고 이혼을 하든 누가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주변에서 쑥덕쑥덕만 하고 끝나죠. 근데 아무래도 연예인, 공인이다 보니까 네. 그분의 결혼이 화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말에 사실은 건설회사의 대표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예.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결혼을 취소를 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같은 장소에서 지난 2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 남성이 유명 로펌의 외국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예. 그럼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럼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건설회사 대표와 연인 관계의 그런 사이 속에 다른 또 변호사 또 동시에 교제를 했던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요. 또 예. 그 전에 2009년에 또 사업가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던 그런 전력이 나오면서 그렇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꾸만 이렇게 결혼을 취소하고 이렇게 또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2개월 만에 결혼했느냐. 많은 분들 호살가드 예. 사이에서는 또 많은 회자가 되고 있죠. 예.
김현주 씨 주로 아침 드라마에 출연한 탤런트라고 하던데 어떤 탤런트? 아마도 그 2010년에 주홍글 씨라고 이승현 씨하고 같이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네. 악녀 역할을 아주 다부지게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남아서 아침 드라마에 대한 기억이 세신 것 같아요. 99년 미스 코리아 진이었고요. 진 예. 출신이고 영광의 진이라든지 뭐 미친 사랑이라든지 슬픈 연가라든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연기를 보여줬던 연기자입니다. 예. 그런데 연기자로 더 주목을 받아야 될 이 시점에 그 사생활적인 부분, 특히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더 화제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 예. 발라드 가수죠. 박효신 씨. 네. 4년 만에 컴백한다고요?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 예. 2010년에 6집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년 3개월, 예. 횟수로 말하면 4년인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좀 아픔들이 있었어요. 예. 군대도 다녀오기도 했었지만, 아. 4년 만에 컴백을 하는데 어떤 노래로 돌아올 것인가 보니까 외적인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만, 노래에 있어서는 자신의 장기를 다분히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웅장한 발라드, 굉장히 예. 중저음이잖아요. 웅장한 발라드 때문에 여성분들이 참 팬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거를 주 무기로 삼아서 음반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면서요?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뭐 집도 뭐 경매 처분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었고, 2008년에 그 소속사 이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소속사 분쟁을 겪게 되는 거죠. 예. 소속사 측에서는 뭐 스케줄 이행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주장을 했고, 박효신 씨 측에서는 뭐 수익금 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다. 예. 양쪽의 의견은 굉장히 엇갈린 상황 속에서 법적인 다툼까지 가게 됐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을 때는 예. 박효신 씨 측에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크다라고 보고 15억 원을 전 소속사에다 배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큰 빚을 지게 돼요? 예, 15억. 아무래도 음반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약금이 오가다 보니 금액이 예. 커진 부분이 있었는데 예.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채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것 또한 중도 하차가 되면서 개인사를 좀 많이 좀 폭풍우처럼 겪고 있죠. 예. 박효신 씨는. 그 별에서 온 그대 참 네. 인기리의 드라마는 끝났습니다만 네. 중국에서는 계속 인기가 좋다면서요? 특히 그 남자 주인공 남자 김지현 씨? 주인공, 네, 뿐만 아니라 또 전지현 씨 인기도 대단하고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금 이후에 네. 중화권, 그러니까 대륙 쪽도 그렇고 중화권 전체를 통틀어서 한류 분위기가 그렇게 막 정점을 찍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예. 거의 한 9년, 10년 만에 대장금 이후에 히트 드라마가 나온 겁니다. 중국 내 중화권 내 한류의 물길을 새롭게 터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뭐 전지현 씨가 극 중에서 사용했던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다 완료가 돼서 더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고, 예. 극 중에서 신었던 신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는데도 여성들 예.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고, 굉장히 극 중에서 전지현 씨가 이렇게 눈 오는 날은 뭐 맥주와 치킨이 딱인데라는 대사를 했던 덕분에 예. 뭐 산시성 쪽에 있는 한 그 치킨집은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예. 주류독감의 공포 속에서도 그럴 정도로 그 문화의 파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한류 수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편으로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의 한 교수가 논문에다가 밝히기를 예. 우리나라 드라마에 열광하는 중국 팬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뭐 학력 수준이 좀 낮은 경우다라고 예. 하면서 팬들이 굉장히 격분을 했습니다. 예. 극 중에서 김수현 씨가 교수로 나오는데요. 도민준 교수에게 뭐 사과해라 이럴 정도까지 예. 굉장히 격분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과를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한류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뭐 젠틀맨, 그 사이시 젠틀맨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슬람 교회에 대한 그 비하로 이렇게 이어질까봐 제목도 교체를 했어야 되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거든요. 네. 한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드라마, 우리 노래에 주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또 인터뷰를 직접 하는 배우들, 뭐 가수들 발언이라든지 정말 일거수일투족 더 조심하고 예. 세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근 그 김희애 씨하고 유아인 씨 나온 네. 드라마 미래인가요? 20살 사이에서 예, 연애. 관계로 발전. 굉장히 좀 관심 힘들어하시는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네. 어떻게 20년 차이에 좀 빨리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엄마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연인 관계로 나오냐. 네. 파격적인 연기를 김희애 씨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하면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섹시한 컨셉의 여배우였다면 그것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질 수 있었을 텐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꽃누나를 통해서 그 단아한 그 가정주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아인 씨하고 그런 연인 관계 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는 봅니다만 사실은 좀 설정 자체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라는 예.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 두 분이 아직은 드라마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드라마에 이제 한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유아인 씨가 극중에서 천재 소년 피아니스트로 나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해가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이 두 분이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